이재명 지사가 한 말들 중에 유동규 이야기도 하나 나왔었는데요. 유동규 이야기는 유동규가 압수수색 때 자살한 다음에 약을 먹었다. 그래서 병원에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재명 지사가 한 이야기예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남욱은 대장동의 수익금 200억 원을 기부하겠다 약속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건 그렇다 치고 이거 이번 국토위 국감에서 하이라이트는 김은혜가 아닌가 싶은데 김은혜는 정말 비호감성 되게 높은 그런 정치인이죠. 예를 들어 이 국회의원 선거 나왔을 때 부동산 직계가족 자료 등록해라 하니까 안 했던 사람이에요. 돈 엄청 많은 사람이죠. 근데 가짜뉴스 살포해버렸죠. 거기에 대한 이재명 지사가 국감 중간에 점심시간에 정리해서 올린 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읽어주세요. 팩트체크, 언론 보도 정정을 요청합니다. 허위,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여기 김은혜가 한 말이고요. 네, 진실은 초과이익 환수 추가 의견 미 채택입니다. 1번, 2015년 당시 이것이 문제된 바 없고 이번에 언론 보도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입니다. 2번,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배임을 몰고 가기 위해서 가짜뉴스 퍼뜨리는 겁니다. 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처음부터 없었대. 3번, 초과이익 추가 환수 의견의 미채택 이유는 민간의 비용 부풀리기 회계 조작과 로비 방지를 위해 성남시 목 사전 확정 방침을 방침이 정해짐. 졌습니다. 성남시 목 사전 확정 방침에 따라 공모가 진행되고 3개 응모업체 중 선정된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세부 협상을 하던 중 부동산 경기 호전 시 예정이익 초과분을 추가 환수하자는 실무 의견이 있었는데 공사가 결제 과정에서 채택을 안 했습니다. 예. 사실 만약에 초과이익을 추가 환수하자고 하는 게 있었으면 이거 더 진행 못 했겠죠. 판이 깨졌죠. 판이 깨졌겠죠. 그리고 이걸 했을 경우에는 손실 났을 때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 했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예. 4번, 이는 다음 이유로 수용 불가능한 의견입니다. 1. 추가 부담 요구는 공모 내용과 어긋납니다. 애초에 공모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2. 경기 악화 시 손실 공유는 피하면서 경기 호전 시 추가이익 공유 주장은 관철이 불가합니다. 상대는 손실 위험도 공동 부담도 당연히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지금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시 상황을 보면 어떻게든 이걸 진행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정말 저쪽 표현대로 하면 진짜로 겁대가리가 없었던 거죠. 예. 근데 이놈들은 순수히 줬단 말이에요. 근데 더 달라고 했을 때 이재명 빨갱이라는 소리까지 공산당이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였는데 또 어떻게 더 달라고 하냐 이게. 자, 3. 경기 악화 시 손실 감수는 확정이익 확보 방침에 어긋납니다. 4. 초과이익 공유 불응 시 계약 거부하면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고 장기간 사업 표류 후 패소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예. 자, 4번째, 이익 배분의 내용. 자, 그중에 첫 번째, 2015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었고 미분양이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예상 이익은 6,200억 원 정도 됐었고 성남시가 4,400억 원 확정, 그리고 변동이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0%를 가져가는 거예요. 네. 당시에는. 민간은 1,800억 원, 30% 정도 예정 이익이 있었고 경기에 따라서 증감이 가능하다고 봤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2017년에는 1,100억 원을 추가 환수. 이건 인가 조건에 부과되어 있던 상황이고요. 예초에 이제 계약 조건이었던 거지. 자, 세 번째, 2021년 집값 폭등으로 민간 몫이 예정 이익이 4천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집가 10% 하락 시에는 이익이 1,840억 원으로 감소되고 손실 전환. 그래서 투자금이 1조 5천억 원 정도로 측정됩니다. 민간 이익이 30%였었는데 예상이 2015년에는 1,800억 원 그리고 2021년에는 집가가 폭등해가지고 예상 이익이 4천억 원으로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김은혜가 나와서 가짜뉴스 퍼뜨린 거죠. 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습니까? 처음부터 없었는데 어떻게 삭제를 해.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가 국감 도중에 밥 먹으러 나와서 이걸 바로
SNS 활용 잘해요 보면. 이런 거는 미리 준비가 됐었다고 보이는데 김은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악의적이죠. 본인의 이미지 자체가 MBC 앵커를 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워딩이 굉장히 또박또박하기 때문에 말을 하면 되게 팩트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감의 자체 이 분위기 자체가 어떠냐면 사실 국민은 이 사람을 앉혀놓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답변을 듣고 싶어. 근데 답을 하지 말래. 내가 말이 끝날 때까지. 조용하세요. 그래서 답변 시간 드릴 테니까 내 질문, 내 시간에는 조용히 하고 있으라는 거야. 그래서 답변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소리 지르고 난리야 그만하라고. 도대체 국민이 볼 때는요, 이 국감이 되게 웃겨요. 근데 그것이 바로 국감 스킬. 언론인 출신이라고 하는 김은혜가 이딴 식으로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해서 조항을 삭제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이거는 마치 정말로 삭제한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런 스킬을 쓴 거죠. 네. 사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찝찝한 구석들이 다 해소가 됐어요 오늘. 이게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게 초과 이익 환수하는 걸 왜 삭제했냐라는 식의 보도 이게 엄청 나왔었거든요. 예. 저쪽에서는 이재명이 그걸 없애면서 더 이익이 나는 것을 저쪽에 가져가게 만들었다. 결국 배임으로 몰고 가려고 했지만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은 없었다. 이게 팩트고요. 그리고 또 그 소위 말하면 대장동 4인방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 유동규는 배측은 아니고 유동규가 날 배신한 거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내가 유동규를 정말 이걸 이 사업을 막 도와주게 밀어줬으면 사장을 시켰지 왜 개발본부장을 시켰겠냐.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 거예요. 머릿속에는 계속 유동규만 맴돌지만 성남 도시개발공사 말인데 얼마나 많은 관계자가 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고. 다음에 남욱이 들어오면서 한 거랑 비슷해요. 한 번 봤다. 남욱은 악수 한 번만 해봤다. 그리고 씨알도 안 먹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그런 사람이고. 다음에 김만배 정영학은 전혀 모른다. 뭐 이런 정도가 지금 결국은 뭐 다 풀렸네요 이제 이야기가. 자 알겠습니다. 뭐 막간을 이용해서 네. 조홍천 칭찬을 살짝만 하죠. 그 이야기 해야 돼. 아무리 밉상이던 사람도 뭔가 이렇게 잘하면요 마음이 좀 풀려요. 아니 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을 좀 들으려고 하는데 하도 소리를 들어. 특히 울산의 박성민 의원 저는 얼굴도 처음 봤는데 사람이 왜 이렇게 무식해요. 아니 무슨 질의를 할 때도 소리를 지르고 뭐 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더라고. 근데 조홍천 의원 정말 그때마다 조용히 하세요. 감동이었습니다. 네. 뭐 감동까지 당연한 거지. 아니 왜냐면 그런 그것마저 안 모습을 하면 기대를 안 했었기 쫓겨나지. 때문에. 예, 정말 그 현장에서 보면 봉숭아학당이 따로 없습니다. 서로 소리 지르고 막 그럴 것 일어나서 같아. 삿대질하고 장난 아니거든요. 이제 물론 대부분 TV 뭐 안 나오니까. 조국 장관 등에 대한 의견은 뭐 평생 다르겠지만 또 어쩔 때는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 우리 편이었구나라고 인식하게 되면 서른도 용서될 거예요. 그건 좀 생각해 열심히 하시고 볼게요. 열심히 하시면요. 하는 거 봐서. 저도 아직까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근데 마치 네거티브는 이재명 쪽에서 한 것처럼 막 화를 내고 계시는 분 도대체 뭐야? 형님 두 분 그러지 마세요. 부끄러워 죽겠어 진짜. 실명인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누구 한 명도 누군데?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그렇습니까? 한 명 더 있습니까? 자, 뭐 아무튼 조홍천도 잘했다. 잘한 건 잘했다고 해줘야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